어머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한 여자가 차갑게 외쳤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숨이 가라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하고 꺼지는 듯 했지요. 며느리 서연은 팔짱을 끼고 순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평소의 따뜻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돌린 채 순애를 외면했습니다. 손님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순애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아주 천천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누군가의 숨보다 더 크게 들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며느리의 입에서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으란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순애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도 몰랐던 진짜 마음과 상처,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 첫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순애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바퀴가 돌 틈새에 걸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깼지요. 찬 공기가 목을 파고들었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 작은 한숨을 내쉬며 순애는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파란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낡았지만 정성껏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순애의 삶처럼 찢어지고 또 기워지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엄마, 추워.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민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치마를 잡았지요. 순애는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재,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준비할게. 응? 순애는 아이를 포장마차 안쪽 담요 위에 눕히고 자신이 입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아이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찬바람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아이가 따뜻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순애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35의 나이치고는 너무 늙어 보이는 손이었지요. 불룩 튀어나온 핏줄과 갈라진 손끝,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드는 국밥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큰 냄비에 사골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가스불을 켜자 보글보글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그날도 이렇게 새벽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공사 끝나면 일찍 들어올게. 민재 좋아하는 붕어빵 사올게. 그게 남편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공사장 비계가 무너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담요 속에서 민재가 꿈결 같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순애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들보들한 아이의 살결이 손끝에 닿았지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순애 씨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시장이 깨어났습니다. 순애 씨, 국밥 하나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순애 씨는 재빠르게 국밥을 말아냈습니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김 사장님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순애 씨 국밥이 최고야. 이 맛으로 아침을 시작해야 하루가 든든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가 순애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성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순애는 포장마차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담요 속 민재를 바라봤지요. 아이는 엄마 곁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용히 혼자 놀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그래, 우리 민재가? 응. 엄마는 따뜻한 방에서 쉬고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순애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지요.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웃는 얼굴로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재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민재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담요 속에서 자던 아기 같았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서연을 데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서연을 보는 순간 순애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여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눈빛이 순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 씨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맑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순애는 정성껏 차려온 음식을 내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반찬들이었지요. 와, 어머니,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뭐. 별거 아니야. 맛있게 먹어. 서연은 한 젓가락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 나물 무침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서연의 칭찬에 순애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지요. 밥을 먹는 동안 순애는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민재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손님 아니에요. 저 이제 가족 될 사람인데요. 그 말에 순애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스며들었지요. 순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빠서 어린 시절부터 늘 혼자였다고 말했죠. 저희 부모님은 지금 미국에 사세요. 저 혼자만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늘 따뜻한 가족이 그리웠어요. 밝기만 한 서연이 외로움이 순애에게 전해졌어요. 어머니,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린 한 식구야.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주 순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공원 산책 갈까요? 엄마, 제가 옷 하나 샀는데 어머니 드리려고요. 한번 입어보세요. 서연의 엄마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순애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재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기니 인생이 달라 보였지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순애 씨는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희 잘 살게요. 민재와 서연 그리고 순애는 그렇게 정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과 민재는 순애를 자주 초대했지요.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순애 씨가 끓인 국을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 국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그냥 오래 끓이면 돼. 오래 끓인다고 다 이런 맛이 나나요? 엄마 손맛이 특별한 거예요. 서연이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엄마 국밥 가게 하시는 건 어때? 엄마 손맛이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민재도 좋은 생각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가게냐고요. 하지만 서연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희와 함께해요. 제가 가게 일도 돕고 홍보도 할게요. 서연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아직 낯설었어요. 젊은 시절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혼자 버텨왔던 그 많은 시간들. 하지만 이제 순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순애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최고라고, 꼭 성공할 거라고 속삭였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지요. 서연은 인테리어를 직접 디자인했고 민재는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을 도왔습니다. 서연은 순애 씨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메뉴판도 만들고 인터넷 홍보도 시작했지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재네 국밥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엄마, 울지 마세요. 오늘은 웃어야죠. 서연이 손수건으로 순애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연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입소문을 탔던 것이지요. 와, 이 국밥 진짜 맛있는데요?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순애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성껏 끓이면 돼요. 하루 종일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순애 씨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서연은 홀에서 손님을 맞이했지요. 민재는 퇴근 후 달려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리뷰도 좋았지요.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이제 완전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서연은 매일 신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애도 행복했지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민재도 좋은 사람 만났고 저도 이제 행복해요.
순애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했던 날들이 곧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될 거라는 걸요. 국밥집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가게는 단골 손님들로 가득했죠. 주말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순애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였고 서연은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예약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순애는 뿌듯한 마음으로 국자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지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연이 가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를 마친 서연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순애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엄마, 저희 어머니 한국 들어오신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 사돈 어른이 돌아가셔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딸 곁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순애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사돈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얼마나 적적하셨겠니? 너가 있어서 다행이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순애는 서연의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며칠 후 순애의 사돈 조엘라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짙은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지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반짝이는 액세서리,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화장은 완벽했지요. 순애는 순간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의식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반갑게 뛰어갔습니다. 조엘라는 딸 서연을 가볍게 안아주고는 순애에게로 왔지요. 사돈,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조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황급히 손을 닫고 악수했지요.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조엘라의 미소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지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든든하게 살아요. 서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사돈 어르신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서연이가 잘해줘서. 조엘라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을 훑는 눈빛이었지요. 조엘라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로 왔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탓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조엘라는 가게에서 차를 마시거나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지요. 순애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조엘라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이 메뉴는 요즘 시대에 안 맞지 않나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난 후 조엘라가 메뉴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메뉴 안 좋아해요. 뭔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죠. 하지만 손님들이 지금 메뉴를 좋아하시는데 그건 지금이고요. 장사는 미래를 봐야죠. 순애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엘라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편했지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돈, 이 접시 좀 촌스럽지 않아요? 조엘라가 국밥 그릇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릇도 예뻐야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하지만 이 그릇이 국밥에는 제일 잘 어울리는데. 사돈, 시대가 변했어요. 맛만으로는 안 돼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순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나자 조엘라는 가게 운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온다며? 네, 엄마. 그럼 내가 나가. 네. 근데 이 가게는 어머니가. 조엘라는 서연의 말을 끊어내고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인터뷰는 젊은 사람이 나가야 이미지가 좋아. 다 늙은 사람이 TV에 나오는 걸 누가 좋아하니? 순애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다 늙고 초라한 자신보다는 서연이 나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엘라의 말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맞아, 당신이 나가. 우리 엄마보다는 당신이 나가야 이미지도 좋아질걸? 아들 민재가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가게인데 왜 내가 소외되는 기분일까? 며칠 후 조엘라는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사돈, 제가 이 가게를 맡아서 더 크게 키우고 싶네요. 제가 홍보를 담당할게요. 하지만 서연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서연이는 아직 어려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순애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지요. 조엘라는 나름 선의로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엘라는 매일 가게에 나와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이 테이블 배치 바꿔요. 동선이 안 좋아. 메뉴판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이건 너무 낡았어. 순애는 점점 자신의 가게가 낯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저기, 사돈 어른의 마음을 이해는 해. 하지만 난 점점 이 가게가 낯설어지는구나. 순애 씨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표정을 살폈지요. 사돈이 너무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것 같아 요즘 좀 힘들구나.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게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죠? 아니야, 서연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순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지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그건 알지. 그래서 가게라도 와서 도우시겠다는 건데.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항상 본인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그 누구보다 가게를 위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홀대하지 마세요. 순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시선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전 오늘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조심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조엘라의 의견은 점점 더 강해졌고 서연과 민재는 점점 더 조엘라 쪽으로 기울었어요. 순애가 뭔가 제안하면 서연이 먼저 반대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민재 역시 순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켰어요. 며칠 후 가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조엘라, 서연,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도 한쪽에 앉았지요. 조엘라는 가게를 확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의 인테리어는 너무 구닥다리 같다고 말했죠. 가게 확장하면서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싹 바꾸죠. 순애는 지금이 좋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서연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죠. 순애는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메뉴도 변경하죠. 요즘 누가 국밥을 많이 먹나요? 가격도 올려야 해요. 가격을요? 순애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싸요.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당연히 더 받아야죠. 하지만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면 사돈, 요즘 손님들은 비싸도 좋은 건 먹어요. 가격이 싸면 오히려 싸구려로 보여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너무 많이 변하면 당황하실 거예요. 조엘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장사는 시대에 맞춰야 해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왜 항상 변화가 싫으세요? 요즘 장사는 감각이에요. 감각.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지요. 순애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자신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민재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 그 순간 순애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조엘라의 주도 아래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엄마 편에서 적극적으로 거들었고 민재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지요. 순애는 옆에서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테이블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의 의견을 존중했고 서로 배려했지요. 순애의 국밥집은 정감 있고 따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지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지요. 순애는 멈춰서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모르는 물건들이 하나 둘 늘어나 있었습니다. 조엘라가 사온 화분, 서연이 바꾼 메뉴판, 새로 단 액자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서연의 태도였어요. 늘 엄마라고 부르며 살가웠던 며느리였습니다. 늘 웃어주고 먼저 와서 손을 잡아주었죠. 내가 이 집에서 혼자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지요. 등에 스치던 찬바람을 이겨내야 했던 과거보다 지금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늘 엄마가 최고라던 민재의 따스함도 느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무도 순애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미움은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그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배제였습니다. 순애는 서서히 가게에서 밀려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순애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홀에서는 조엘라와 서연과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멈추고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국밥을 끓여왔는데 이제는 그 국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었어요. 순애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요즘 늦게 들어왔습니다. 조엘라와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민재도 바빠 보였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순애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연이 처음 왔던 날 순애의 손을 잡으며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던 그 시간들이요. 이제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순애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출근한 순애는 평소처럼 육수를 끓였어요. 조엘라가 주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의가 있다고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결정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테니까요. 조엘라가 주방을 나가며 순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저 육수를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어요. 순애는 그 김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균열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벽지는 세련되게 바뀌었고 낡은 테이블은 대리석 무늬로 교체되었습니다. 조명도 은은하게 바뀌었지요. 순애는 새로 꾸며진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예뻤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온 것 같았지요. 어때요? 정말 멋지죠? 조엘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도 신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민재는 장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새로운 인테리어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지요. 조엘라는 기뻐하며 서연과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순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메뉴판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조엘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골은 가고 새 손님이 오면 돼요. 매출만 높아지면 되죠.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전이었습니다. 순애는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였지요. 사골을 푹 고아낸 진한 국물이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파를 썰고 김치를 꺼내는 일상적인 아침 준비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은 조금 늦게 출근했어요. 요즘 들어 서연은 자주 늦게 왔습니다. 조엘라와 함께 아침을 먹고 온다는 핑계였지만 순애는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아침 인사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준비 좀 도와줘.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홀 정리를 시작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기가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엘라가 들어와 육수 맛을 봤어요. 조엘라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사돈, 이 국물 너무 심심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담백한 게 이 집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손님들이 요즘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잖아요. 국밥은 담백해야 해요. 그게 진짜 맛이에요. 조엘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그 말에 순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로 육수를 저었지요. 조엘라는 주방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고집만 부리면 안 되는데. 순애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주문이 밀려들었고 순애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순애는 땀을 닦으며 국을 말아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애가 잠시 계산을 하고 있던 짧은 순간 조엘라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흘끗 살펴보고 조엘라는 큰 육수솥 앞에 섰어요. 손에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조엘라는 빈 봉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방을 나갔어요. 순애가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조엘라는 이미 홀에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국밥 2개요. 순애는 국을 말아 내보냈습니다. 몇 분 후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짜요. 손님의 항의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홀로 나갔어요. 나도 짜요. 이게 뭐예요? 저도 짜서 못 먹겠어요. 연달아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당황해서 국을 맛봤어요.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짰습니다. 너무 짰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요. 순애는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육수를 맛봤지요. 육수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아침에 맛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홀에서는 손님들의 불평이 커졌습니다. 가게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지요. 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사장, 이거 장난해?
이런 걸 팔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순애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죠. 서연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손님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국밥이 원래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소금 한 포대 부은 것 같잖아요. 서연은 그 국밥을 맛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향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재도 순애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순애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문득 조엘라가 주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순애가 조엘라를 바라봤어요. 조엘라는 팔짱을 끼고 서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설마 순애가 조엘라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손님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 순간 순애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손님들 앞에서? 어서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잖아요.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순애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애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서연을 말려주길 바랬어요. 순애를 잡아주고 위로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순애가 아들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순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의 시선,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아들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 순애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야,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실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 소리들이 순애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뼈가 시렸지요. 고개가 바닥을 향하고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평생 온갖 고생을 다 해왔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가난 속에서 아들을 키우며 온갖 멸시를 받았어도 무릎만은 꿇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아껴던 며느리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게 느껴졌지요. 그 소리가 순애의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순애는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손님 중 몇몇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에휴 됐어. 그냥 가자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 남아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비웃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던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어요. 혹시 며느리의 얼굴에 후회나 미안함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돌아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조엘라에게 다가겠습니다. 그냥 왜 주방에서 나왔냐고 물어보고 싶었죠. 사돈 혹시 주방에는 왜 들어갔었죠? 조엘라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금세 비웃듯 말했어요. 사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앙칼진 목소리가 순애를 향했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희 엄마가 일부러 소금이라도 뿌렸단 말씀이세요? 증거 있으세요? 순애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계속해서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시네요. 저희 엄마 가게를 위해 노력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저희 엄마 탓을 하시나요? 민재도 어이없다는 듯 순애를 막아섰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순애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엘라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지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게에 나가야 했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렇게 순애는 꼬박 일주일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동안 민재만 가끔 순애를 보러 왔을 뿐 서연은 끝내 오지 않았죠. 일주일 후 순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주방에 서 있었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고 능숙하게 칼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평생 서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저기, 여기. 순애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조엘라가 나타났습니다. 아, 사돈 어른 오셨네요. 조엘라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마치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 사람은? 아, 새로 모신 김 주방장님이에요. 경력 20년이시래요.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로 모셨다고요? 네. 사돈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어요. 조엘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사돈이 안 나오셔서 저희끼리 결정했어요. 새 주방장이라뇨.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순애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사돈의 국밥 레시피는 김 주방장님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 가게도 새로운 메뉴로 더 번창해야죠. 조엘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주방장이 금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순애는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김 주방장이 자신을 흘끗 보고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마치 순애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순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이 마치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습니다. 무릎 꿇던 순간 손님들의 카메라 플래시,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민재의 회피하는 눈빛, 조엘라의 비웃음, 그리고 내 자리에 서 있던 새로운 주방장. 이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애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자신이 본 게 착각은 아니었을까? 순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지요. 부은 눈, 처진 어깨, 초라한 옷차림. 오늘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비참한 사람이었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지요. 바닥에 차가운 감촉, 카메라 플래시, 조엘라의 비웃음, 서연의 차가운 명령, 그리고 민재의 침묵. 모든 것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통이 터졌지요. 억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애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는데. 서연이 처음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던 그 목소리, 외로웠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 순애의 손을 꼭 잡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엘라가 와서 모든 걸 바꿔버린 걸까요? 순애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건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분통이 터졌습니다. 순애는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깊숙하게 쌓여있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작은 집에서조차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꺼냈지요.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시장에서 쓰던 작은 칼. 많지 않았습니다. 60평생의 전부가 이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순애의 손은 떨렸습니다. 정말로 나가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민재가 돌아와서 붙잡아주지 않을까? 서연이 사과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여기 있으면 나는 더 비참해질 거야.
순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짐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지요.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좁지만 따뜻했던 공간, 민재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식탁, 서연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소파,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요.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날의 굴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었던 순간 손님들의 비웃음, 서연의 차가운 명령, 민재의 침묵, 그리고 조엘라의 승리한 듯한 미소.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순애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순애는 빗속을 걸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아무 목적지도 없이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새벽 5시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매표소 앞에 섰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손님? 저기, 시골로 가는 표 있나요? 어느 시골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영광이요. 영분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시골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영광행 첫 차는 6시에 출발합니다. 네. 그걸로 주세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분아, 나, 순애야. 순애야, 새벽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너한테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응, 나중에 얘기할게. 그냥, 잠깐만 있고 싶어. 그래 와. 언제든지 와. 순애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논밭이 펼쳐졌어요. 순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광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영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영분이는 달려와 순애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순애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영분이가 순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애는 영분이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순애에게 전화가 수없이 왔어요. 민재에게서, 서연에게서요. 하지만 순애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연락 좀 해요.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순애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순애는 조금씩 일어섰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순애는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순애는 조용히 국을 끓였어요. 그 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순애는 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맛은 여전히 여기 있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요. 이번엔 아무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였죠. 순애는 젊은 시절에 국밥을 팔았던 시장 어귀의 가게를 얻었습니다. 허름했지만 정갈한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손수 만든 반찬이 놓인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이전 자신의 가게와 멀지 않은 곳이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순애는 자신의 이름이 걸린 국밥집 간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개업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뼈를 고르고 물을 붓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애의 방식대로요. 영분이가 일찍 와서 도왔습니다. 긴장돼? 응. 좀. 괜찮아. 내 국밥 마시면 손님들 금방 올 거야.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순애와 영분이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시장을 찾았던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네요. 맞아요. 국물이 깊고 구수해요. 이런 국밥 오랜만이에요. 요즘 보기 드문 정직한 맛이네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국밥집은 곧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인터넷 홍보가 없어도 그 맛 하나로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끔 서연과 조엘라의 소식이 시장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어요. 순애야, 들었어? 민재 국밥도 확장하려고 하나 봐. 손님도 많이 없던데. 영부는 걱정스레 순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순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순애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은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그 화사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순애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는 여전히 이기적이시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요? 왜 하필 우리 가게 근처에 가게를 내신 거예요? 서연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뒤이어 조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사돈,
이런 곳에 국밥집이라뇨. 1년 동안 저희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민재랑 서연이 얼마나 힘들게 장사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죠. 순애는 조엘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복수가 되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굴욕에 대한 복수가 된다니. 순애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국밥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오던 그때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순애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이런 작은 가게 따위 신경 쓰지 마.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조엘라는 그 자리에 서서 순애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그날 오후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함께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순애는 거절했죠. 지금의 생활이 더없이 행복했으니까요. 그 누구의 간섭도 없었죠. 그저 자신이 정성으로 끓인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손님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의 일로 마음이 무거운 순애가 겨우 가게 문을 열었죠. 그때였어요. 옆집 채소가게 젊은 사장이 순애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사장님, 혹시 영상 보셨어요? 지금 인터넷이 난리예요. 순애는 어리둥절했어요. 서연과 조엘라가 난리치고 간 어제. 딱 그 시간쯤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한 맛집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에 1년 전 국밥집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올린 거죠. 순애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흐릿하지만 분명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조엘라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주위를 살피는 모습, 봉지를 열어 육수 솥에 무언가를 붓는 모습, 그리고 빈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모습까지도요. 영상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1년 전 유명한 국밥 맛집으로 촬영을 나간 날, 이 장면을 우연히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순애 국밥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도 심상치가 않았죠. 이게 뭐야, 할머니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조작이었다고? 막장이네. 진짜 악독하다. 이런 가게는 절대 가면 안 됨. 순애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조엘라의 웃음,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죠. 시장 사람들도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조엘라가 벌인 일을 듣고는 믿기 어렵다며 분노했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서러운 시간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와 서연은 조엘라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사실이야? 장모님, 이게 사실이냐고요? 민재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조엘라와 서연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서연이 조엘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엄마, 이거 사실이야? 정말 엄마가 그런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엘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빌미를 만들고 싶었어. 사돈 대신 주방장을 쓰고 싶었다고. 일이 그렇게 커질지는 생각도 못했어. 장모님, 어떻게 그런 일을... 민재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애절한 순애의 눈빛을 뒤로하고 고개를 돌려버린 자신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뭐가? 내가 뭐? 난 가게를 위한 거였어. 서연이 네가 괜히 무릎까지 꿇려서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엄마. 서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황, 분노,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온 얼굴이었죠. 조엘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서연 또한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그 누구도 자신만이 억울하다고 누군가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벌인 조엘라도 화가 앞섰던 서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기만 했던 민재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아까운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볼이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비쳤습니다. 민재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조엘라는 손을 모은 채 그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가자. 민재는 말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조엘라도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순애는 늘 그렇듯 국물을 젓고 정성스레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순애의 깊은 곳에 있던 자기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날의 치욕이 아직도 칼에 베인 상처처럼 아팠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조엘라, 서연, 그리고 민재였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조엘라는 예전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서 있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불안한 듯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엘라가 먼저 한 발, 또 한 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엘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에 울렸어요. 조엘라의 두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조엘라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했어요. 조엘라의 어깨가 떨렸어요. 소금을 내가 일부러 넣었어요. 사돈을 주방에서 쫓아내고 싶어서 그게 가게를 위한 거라고 착각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조엘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엄마를 보고 순애를 보고 마침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서연의 목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연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죠. 마지막으로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재는 순애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그대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에 지난 1년의 후회와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매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순애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엄마한테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때 순애에게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용서해요. 그 말은 따뜻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어요.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순애가 조금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엄마, 순애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또다시 버리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순애가 세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민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조엘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가 서연과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민재야, 순애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순애가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서로 의지하면서 하지만 나한테 기대지는 말고요. 순애는 돌아서서 국자를 들었어요. 그리고 육수를 한번 저었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순애의 확고함에 세 사람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조엘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일어났어요.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순애를 깊이 바라봤어요. 조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했습니다. 조엘라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서연이 다가와 순애 뒤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살게요. 서연이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어요. 민재만 남았습니다. 엄마, 민재가 순애의 어깨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재야, 너도 잘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가끔 연락해도 돼?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육수를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게를 채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순애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애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말았어요.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고 고기를 얹고 파를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그릇을 완성했어요. 손님에게 국밥을 내놓으며 순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어요. 아, 이 맛이야.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예요.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날 오후 영분이가 가게에 들렀어요. 순애야, 어제 괜찮았어? 영분이는 어제 세 사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정리됐어. 이제 진짜 끝났어. 그래. 응. 용서했어. 그리고 보냈어. 영분이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순애야.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며칠 후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할게. 엄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마워. 순애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잘 됐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힘내. 짧았지만 따뜻한 답장이었어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순애의 가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고, 순애는 변함없이 정성껏 국밥을 끓였어요. 어느 겨울 저녁 순애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나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순애는 눈을 맞으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제 순애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순애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가게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애국밥.
그 글씨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작지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순애의 인생처럼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주인공을 응원하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빛 스토리였습니다.